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신라는 그 유관 역사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신화는 유독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원효대사와 해굴물일 겁니다. 660년경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잠결에 목이 말라 손에 잡히는 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임을 확인하고는 일체 유심조를 깨우쳤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100년 전에는 더 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이차돈의 이야기입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527년 버풍왕 시기인데 당시 버풍왕은 토착신앙 대신 불교라는 새로운 이념에 입각해 통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흑륜사라는 절을 지어 불교를 일으킬 야심을 품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 토착신앙에 기대 버풍왕을 견제해 오던 귀족들이 상당히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불교 공인 문제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국의 주도권은 물론 신라의 이데올로기까지 바뀔 만큼 중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버풍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였던 이차도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다 순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만일 부처가 있다면 내가 죽은 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단행했는데 그가 죽은 뒤 그의 목에서 하얀색 피가 하늘로 솟구치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본기에 이르기를 버풍대왕 즉위 14년에 소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이차돈의 순교 덕분에 신하들이 마음을 굽히고 신라에는 불교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차돈이 자신의 머리를 바쳐 신라의 불교를 공인시켰는데 그로부터 1500년 뒤 경주에서 목이 댕강 잘린 부처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버풍왕이 신라의 불교를 공인한 이후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수없이 많은 절과 불교 관련 문화재가 건설됐습니다. 특히 경주의 남산은 예로부터 석가모니 부처가 머무는 영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40여 개의 계곡과 산줄기 곳곳에 절터가 150개, 120여 구의 석불, 100여 개의 석탑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9월 13일 프랑스 르몽드는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한 굴의 불상을 내걸고는 땅과 불상의 공간은 단 5cm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보존된 마이불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르몽드가 보도한 불상은 그해 5월 22일에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불상으로 땅으로 엎어진 상태로 발견된 대형 마애불인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불상에 새겨진 바위는 폭 4m에 높이 6.8m, 두께가 2.9m에 이르렀는데 그 불상의 무게가 무려 80톤입니다. 당시 언론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불상 중 이렇게 거대한 마애불이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다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바위가 40도 가까운 경사면에 거꾸로 박힌 것도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불상과 지면의 거리가 고작 5cm에 불과하다는 점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이 불상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인위적인 힘으로 밀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으니 외국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해외 토픽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애불상은 발견된 것도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마애불상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 이야기는 2년 전 10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주 남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이한 형태의 척불 좌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조각한 것은 맞는데 부처님의 머리가 없는 좌상이었죠. 부처님의 머리가 잘린 섬뜩한 모습, 그리고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광배 역시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있어 쓸쓸하고 처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불상의 불두를 찾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5년 10월 22일 밤 남산연구소의 이미숙 문화유산 해설사는 전날 신기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열암곡 골짜기가 불에 활활 타올랐는데 그녀는 그 속에서 머리가 잘린 석불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불길을 맞고 있었죠. 평범한 꿈이 아니라 생각한 그녀는 다음날 오후 채비를 갖춘 후 열암곡 계곡을 헤매고 다니다 대나무밭에서 특이한 형태의 돌을 발견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불두, 즉 부처님의 머리 형상이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꼭 끌어안고 불길을 막아주던 불상의 머리를 직접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석불좌상과 맞춰보니 딱 맞아 들어갔죠. 몸 따로 머리 따로 흩어져 있던 불상이 하나로 합체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경주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보존 정비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2007년 4월부터 발굴조사, 석불좌상의 불두, 깨어진 광배 및 하대석 파편들에 대한 접합복원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침내 11곡 석불좌상이 완벽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비록 12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한 코 등이 헐기는 했으나 1200년 만에 완전한 모양을 찾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석불좌상을 위한 발굴조사 중 금세기 최고의 마애불상을 찾아냈습니다. 2007년 5월 22일 발굴조사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박소희 채무기 연구원은 절토로 향하는 진입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입로로 추정되는 곳에 크고 작은 돌무더기를 살펴보던 중 길 옆에 크고 길쭉한 바위가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바위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낀 그녀는 바위 위에 올라 손으로 더듬더듬 만지던 중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죠. 아무리 만져봐도 울퉁불퉁한 것이 조각의 흔적 같다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발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연구소로 이 사실을 보고했고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거대한 마애불상이 금세기 최대의 사건이라 불리며 엎어진 상태로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높이 5m 20cm에 이르는 불상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타원형의 얼굴에는 오똑하게 솟은 코와 아래로 내리뜬 길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럽게 처리된 입술 등이 조각되어 있었고 귀는 어깨 바로 위까지 내려와 매우 크게 조각했고 전체적으로 장대한 신체는 어깨와 가슴이 넓게 펴져 있어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저 멀리 프랑스까지 소개됐던 이유는 발견 상태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이 불상은 40도 각도로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얼굴 중 가장 돌출된 코가 지면에 고작 5cm 떨어져 있습니다. 80톤짜리 거대한 크기의 바위가 40도 가까운 경사면에 거꾸로 쓰러진 것도, 불상의 코와 지면의 바위와의 거리가 고작 5cm에 불과한 것도 전부 기적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5cm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옆으로도 아니고 정면으로 넘어져 바위와 얼굴이 부딪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불교를 공인한 삼국시대 신라에는 마애불이 그렇게 많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애란 자연 암벽이나 바위면을 깎아 조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마애불은 바위에 새긴 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라는 8, 9세기 마애불의 수가 급격히 늘게 되는데 당연히 수도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조성됐습니다. 땅으로 고꾸라진 11곡 마애불상도 8세기경에 조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톤에 이르는 마애불상은 도대체 어쩌다 땅으로 쓰러지게 된 걸까요? 이 마애불상은 특이하게 풍화의 흔적이 많지 않은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쓰러지려면 인력으로는 어렵고 장마 또는 지진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경험했듯 경주는 단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8세기 말부터 9세기 초에 경주에 무려 1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779년 해공왕 15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 지진이 화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성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현재 경주시와 불교계는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엎어진 마애불상을 세우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계종의 진우 총무원장은 만약 서양에서 예수의 성상이나 십자가가 누워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이것은 불제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며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국격의 문제라면서 마애불상을 어디에 세울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꼭 세워야 한다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기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서는 또 하나의 불두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경주 남산의 약수곡을 발굴조사하던 중 한 연구원이 불두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 불두의 주인은 약수곡에 방치된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두 발견이 큰 주목을 끌었던 것은 청와대 불상으로 알려진 녹지원 석불좌상과 그 형태와 손짓까지 동일한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모셔진 석불좌상은 원래 경주 남산의 옛 절터에 있었으나 1927년 조선총독부 관절을 새로 지으면서 서울로 옮겨왔고 2018년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주 약수곡에 자리한 이 불상은 동일한 양식이지만 머리가 잘려 있어 보는 이들에게 오싹함을 느끼게 했죠. 이 불상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인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당시 사진에도 이미 머리는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의 손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모습이 손짓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5대 수인이 있는데 각각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여원인이라 부릅니다. 그중 위에 쌍둥이 불상은 항마촉지인, 즉 오른손의 손바닥은 오른쪽 무릎에 대고 땅을 가리키며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 배꼽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마촉지인은 세속의 유혹을 이겨냄을 의미하는데 두 불상은 정확히 같은 수인을 하고 있죠. 다만 경주 남산 약수곡에 자리한 불상은 머리가 잘린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이 잘린 불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는데 2020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이를 찾아냈습니다. 크기 50cm, 너비 35cm, 둘레 110cm 가량의 불두는 발견 당시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의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에서 금박이 관찰됐죠. 문화재청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한 후 이를 복원하고 정비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거대한 불상의 머리를 누가 의도적으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부러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혹 경주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